거의 예전에 1950년대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300배 정도 성장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왕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죽느냐 하면 66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66세 하면 우리 한창 때잖아요. 물론 시대적인 평균 연령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왕이면 산의 진미를 다 드시고 불편함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66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모여서 하늘과 같은 당신이 전하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울고 불고 그래요. 그래서 왕건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전부 다 또 통곡을 합니다. 전하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그러니까 왕건이 입을 열어요.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라. 인생은 본래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 평균 연령이 거의 41세에서 39세예요. 우리나라 왕들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세상에 가장 중심에서 가장 윗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낮은 걸 보면 시대적인 거라고 봐도 따지고 보면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도 거의 80대 말까지 사셨으니까 2600년 전에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의 나이로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빠르게 생명을 마감한 것 같아요. 나이로 비해서는. 삶에 있어서 왜 왕건은 인생은 본래 덧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좀 청소 좀 해놓고 저는 여기 평대 해변을 맨발로 걷는 걸 좋아해서 자꾸 걸으면서 보는데 보거 한 마리가 이만한 보거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선명하고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보고도 내가 이렇게 배도 한번 눌러보고 만져봤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해파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처음에 해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막 물컹한 게 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서는 봤는데 그게 나와서 해변가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저가 신기해서 해변에 아무도 없길래 사진기를 들고 이렇게 몇 개 찍었어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찍었지. 그 네이버 렌즈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 찍었어. 그 찍으니까 그게 해파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딱 찍자마자 주의, 해파리 독 쏘이면 사망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해파리를 건져내는 그런 119 소방대원의 사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만진 그거예요. 갑자기 섬찟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하면서 나는 그냥 무심코 만진 그 해파리나 보거가 혹여나 독이 나한테 그게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서 탁 쐈다면 나에게 그러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삶과 죽음에 내가 있겠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하대 해수욕장에서 절벽이 있는 쪽에 바위가 아주 예뻐가지고 제가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제주도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명상의 말씀에. 그래서 그걸 비 오는 날 또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 큰 걸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찍는데 삼각대가 철이잖아요. 그 막 찍고 있는데 이쪽 해변에 번개가 막 뇌우가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뇌우를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절벽에 있고 비도 오고 삼각대가 철이니까 카메라가 이걸 가지고 비 오는 날 막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1m 앞에 번개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물에 한번 빠졌는데 촌에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용도로 그 자갈 흙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제 강 안에 있는 그런 흙들을 파서 모래하고 자갈들이 기해서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팠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깊어요.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2학년 이제 10살이니까 9살이니까 이렇게 누나 손잡고 놀러 가다가 누나 친구 한 4명하고 저는 어리니까 이제 누나한테 자꾸 놀리고 싶은 거예요. 누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어린아이였어요. 4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누나는 이제 6학년이지 나는 2학년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에 항상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아, 누나 살려줘! 이렇게 하면 누나가 막 달려와서 또 구해주고 또 거짓말했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장난꾸러기였어요. 근데 한순간 계속 한 2번 하는데 누나가 달려와 줬는데 이제 거짓말하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누나가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서 또 노리고 싶은 거예요. 누나 소꿉장난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포크레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내가 몸이 쑥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제가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쭉 들어갔는데 한번 탁 들어가고 물 한번 먹고 딱 보니까 저기 수면이 있어. 그리고 올라오려고 했고 또 2번째 물을 먹고 또 보니까 점점 더 멀어져. 이게 내가 수면에. 그 2학년이니까 뭐 힘이 있나 수영을 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발을 차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탁 하고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점점 의식이 잃어가는 내가 물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느껴지면서 어릴 적의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번개처럼.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제가 개구리를 죽였던 기억, 메뚜기를 잡아서 다리를 뗐던 기억, 그 7살 때, 6살 때 돌멩이로 개구리를 던져서 맞춘 기억, 이런 게 막 순식간에 제 뇌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뉘우치는 마음이 그 죽는 그 순간에 한 20초, 30초 내가 의식이 읽을 때까지 그 생각만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올라오는구나. 잘했던 게 아니라 내가 업을 지은 거. 아, 내가 이걸로 해서 내가 과보를 받겠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의식이 없어지고 저는 그냥 기억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리고 눈을 딱 떴어. 딱 떴는데 제가 그 강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딱 보는데 누나 친구 4명하고 어른 한 2명하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누나한테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누나는 나를 신경 안 쓰고 소꿉장난을 계속 하고 있었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강가에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대요. 그 물속을 바라보고 누나가 그때만 해도 트럭에 그 타이어에 튜브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걸 사용했거든. 그걸 누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누나도 외수했단 말이죠. 이걸 크게 잡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누나가 물에 뛰어들었는데 누나가 키도 조그만데도 발로 막 이렇게 그 깊은 물에 수영도 못하니까 발로 막 휘저었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머리카락 같은 게 대였대. 머리카락이 탁 잡혔대. 그래서 딱 끄집어내서 누나가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저를 바깥으로 끌고 온 거예요. 누나 친구들이 다 같이 끌고 와서. 인공호흡이 뭔지도 못 배웠잖아요. 옛날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내 배를 막 누르고 누나도 막 배를 막 누르고 안 깨어나더래. 진짜 죽었는 줄 알았대 누나는. 저도 기억이 없고 눌렀던 기억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탁 하면서 물에 탁 튀어나오면서 제가 눈을 뜬 거래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저한테 처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누나가 혼나니까 동생을 못 챙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난 게 제가 뭐 왕건 얘기하다가 왕건의 유언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왕건이 인생이 본래 덧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느낀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스쳐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래서 평상시에 참 잘해야겠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그 순간 어떤 재생이라면 다시 재생된다는 거죠. 다시 재생될 때 연결하는 의식이 하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거냐면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장 잘못했던 기억들, 그게 아마 내 마음속에 또는 죽는 그 순간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사고로 죽든 뭐 병으로 죽든 간에 그때부터 저는 삶을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1997년도부터 나누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찌됐든 어릴 때 우리가 개구리도 사실 많이 죽이기도 하고 부모들이 먹을 게 없어가 그때 개구리 튀김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죠. 토끼도 잡고 이제 뭐 그런 게 메뚜기도 많이 잡아서 막 볶아 먹고 막 그때부터 이제 살생에 대한 걸 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대한 제가 과부는 이미 지었잖아요. 그런 과부를 많이 지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나눔과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캄보디아 지부, 뉴욕 지부, 전국 15개 도시에서 이제 쪽방촌, 뭐 소년, 소녀, 가장, 소아, 아이들 이런 케어하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25년째 해오고 있죠. 제가 했던 그 어린 시절에 임사의 느낌이라든가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를 갚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익법인 NGO 단체를 만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행보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남미에서 두 번째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니카라과를 가거든요. 그게 이제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지구 환경이 지금 굉장히 북극곰도 살기 힘들고 여러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벌목이 일어나고 막 그런 지금 상황에 브라질도 아마존이 많이 훼손됐거든요.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무 심기를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죽기 직전에 느꼈던 감정이 제 평생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한테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솔직히 여기 벌레들이 많아요. 선생님 제주에 사시지만 뭐 벌레들 사체가 조금씩 있어요. 이제 여기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막 이렇게 탁탁 죽이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휴지로 싸서 바깥에 가서 이렇게 뭐 거미든 뭐든 개미든 간에 그냥 이렇게 땅에 던져주지. 또 올 때 오더라도. 곰곰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자타불이의 마음이고 자타일의 마음이에요. 자타란 게 뭐예요? 나, 그리고 상대방. 상대방은 여기선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불이란 말은 둘이 아니다. 일여란 말은 하나의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타마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옥에 있는 자에게 면회 가주라. 이런 얘기가 다 저는 내 몸처럼 섬기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